오늘도 수익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 김현호 수익연구소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하락 종목수가 7배나 많은 체감 하락 장세였고, 지수는 상승을 해서 양지수가 상승을 했지만, 그러나 하락 종목이 7배나 많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상승 장세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만 오르고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29% 상승, S&P 500은 0.37% 하락, 나스닥은 1.32% 비교적 강한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오르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인 마이크론이 6.9%, 그리고 메모리 쪽인 샌디스크가 4.1% 오르는 등 반도체 랠리는 지속되었고, 일부 빅테크는 하락을 했습니다. 알파벳 5.1% 하락, 아마존 4.8% 하락, 그리고 스페이스X는 16.4% 하락했습니다. 우주 관련 종목이 오늘 썩 좋지는 않고요. 스페이스X가 하락을 하면서 우주 섹터가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오른 것은 경기 민감주로 이제 순환매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빅테크가 하락을 한 것은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금리가 잘 안 빠지니까 자금 조달 우려가 생기면서 빅테크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보게 되면 스페이스X의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률이 높은 종목들은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우주항공 섹터가 지금 하락이 세게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바이오주, D&D 파마텍, 큐렉스 바이오 등등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를 보자면 상승 쪽에서는 반도체 일부 상승을 하고, SK스퀘어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산일전기 등 개별 순환 섹터로의 그런 상승 전개가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0.14% 하락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6% 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에 등극을 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2,000조 좀 넘고 SK하이닉스 2,100조인데 2,111조, 삼성전자는 2063조,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처음으로 시가총액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요. 시가총액 1위 쟁탈전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닷컴 버블 당시에는 시스코가 MS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시총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전체 시장이 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도 있긴 한데, 그러나 과거에 닷컴 버블 당시 벌어졌던 그때와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그때 시스코가 MS를 역전했을 때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고 버블이었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모두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시가총액 역전했어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역전을 한 것은 3년 후에 영업이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3년 뒤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378조가 되거든요. 378조. 삼성전자의 경우는 3년 뒤 영업이익이 460조 정도 되는데, 그러나 그 상승 추이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삼성전자는 363, 486, 462 이렇게 되거든요. 27년도 486에서 462로 떨어져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계속 오름 추세가 되죠. 377, 378 계속 올라요. 2029년도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넘어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역전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도 잠깐 역전했다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여준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언제든지 이 고점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 특히 연기금 수급도 봐야 됩니다. 연기금은 살 여력보다는 이제는 팔아야 될 명분을 찾는데 급급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SC코리아님 앞타바이오 올려주셨는데, 앞타바이오 매수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타바이오. 예, 시장이 어려우니까 제가 종종 종목 대응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뒤를 짱구 타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종목 대응 알려드릴지 모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300원에 앞타바이오를 사셨네요.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장이 쉽지 않을 때는 저는 철저하게 바닥주를 공략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닥주. 어제 바닥주라고 한다레스트라는 게 SMG 엔터거든요. SMG 엔터는 실적이 괜찮거든요. 325, 450억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50억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2,600억은 좀 저평가되어 있죠. 엔터테인먼트, 3D 애니메이션, 글로벌 3D 애니메이션 회사거든요. 2028년도 영업이익, 추정 영업이익 그냥 나온 게 아닐 겁니다. 수주 받은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450억 영업이익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1,800억 매출 대비로 45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은 20%가 넘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주가는 너무나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 시초에 샀고 좀 눌렸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오늘 21선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초가에 샀죠. 어제 이익을 실현 못했고 오늘 흐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매수가 24,000원까지 오지 않았고요. 어제 우리가 26,500원에 시초가에 샀습니다. 26,500원. 아직 수익 실현을 못했습니다. 자, 3D 애니메이션 관련주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저평가된 바닥주만 제가 공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평가된 바닥주만 철저하게 공략을 하겠다. 자, 오늘도 저평가된 바닥주만 공략한다는 기준 하에서 오늘도 종목을 살 겁니다. 자, 앞타바이오 헤어나지 못하는 앞타바이오 먼저 해드리죠. 자, 앞타바이오 매수가가 1,300원. 반토막 났네요. 1,300원이라고 했다면 매수가 1,300원 작년에 샀거나 작년 12월이나 또 작년 7월쯤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작년 7월이나 12월. 올해는 10,000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고요. 면역 항암제, 난치성 항암제, 신약 개발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사업도 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도 하고 있지만 펫용품, 이동가방, 프리미엄 유모차 등 펫 관련 일도 하고 있네요. 펫용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면역 항암제 부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독창적 플랫폼 기술 기반 3건의 기술 이전 성과를 이루어냈네요. 임상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 시 대규모 기술로 이제 매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 앞타바이오는 크게 오를 텐데 1270억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3건의 기술 이전을 이미 했고 대규모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근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계속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뾰족자리 그리고 이 클라우드 상단 다음 상승할 때도 여기를 돌파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하는 가격대는 여기로 볼 수 있고요. SC코리아 잘 듣고 계시죠? 목표하는 가격대. 더 매수할 여력이 없다면 매수가보다 좀 낮은 데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바닥인데 조금 더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고 이 범위 내에서 수익권 정리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타바이오는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이전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주봉에서 목표는 그렇고 일봉에서 목표는 또 여기입니다. 일봉에서 목표는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니까 지금 가격대는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4,500원대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래서 1차 목표는 여기고 2차 목표는 아까 보여드렸던 주봉 클라우드를 바라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이제 종목이 너무 하락을 했고 또 대다수 종목이 바닥을 기고 있고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이 어렵죠. 코스피 지수만 올려놨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빼면은 지금 4,00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 코스피가. 코스닥은 지금 1,000포인트가 깨졌는데요. 코스닥에서 신저가를 만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바닥주만 공략을 합니다. 바닥주만 공략을 하고요. SMG엔터도 바닥이라 생각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KC라는 종목 아직 수익 실현을 못했는데요. KC는 반도체 종목으로 이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데 어제는 31,000원까지 왔었었네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KC가 34,000원입니다. 34,000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아직 손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SMG엔터는 아직 우리가 수익 실현 못했고 이스페타시스 처음으로 손절 처리를 했고요. 왜 이스페타시스 손절 처리했느냐? 11만 7천원을 터치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물론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먼저 여기를 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터치하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먼저 올라가면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요. 손절을 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서 윗 고지를 점령하느냐 아니면 아래로 빠져서 241선을 가느냐 이런 기로에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에 후달리기보다는 또 새로운 종목을 봐야 되니까 손절로 처리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 거냐면 오늘은 저평가된 종목 어제 제가 여러 종목 하락 종목을 말씀드렸고 이제 바닥이니까 사도 되겠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린 종목 대략 한 50종목이 되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사고 싶은 종목은 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스맥이라는 이 종목은 어떤 것을 하냐면 기계사업인데요. 기계사업부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ICT 사업부는 통신장비, 전력 ICT, 사이버 보안 제품 개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작년에 현대위학 공작기계 사업부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 스마트 공장,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예요. 영업이 꾸준하게 투자를 내다가 작년에 적자 전환됐습니다. 매출액은 1,500억부터 2,000억 정도, 220억, 240억의 영업이익을 냈다가 작년에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업용 로봇에 대한 R&D가 많고 로봇 제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공작기계 산업 특성이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고 하죠. 그래서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는데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주봉에서 완전 바닥입니다. 주봉에 240주선까지 왔어요.
240주선, 월봉에서 60월선 부근이거든요. 월봉으로 기준을 한다면 60월선 부근. 5년 주가의 평균 자리입니다. 5년 주가의 평균 자리. 월봉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연속 빠진 것으로 보여지죠.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스맥이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시가총액 2천억 정도 되는데요. 로봇 종목 대부분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3분의 1 토막 난 종목은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스맥은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스맥이 긍정적인 뉴스가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폴리셔 장비를 공급 확대한다. 바로 어제 오후 5시 뉴스입니다. 양산단 대상 10여 대 규모 유리기판 장비도 수주기대. 그러니까 스맥은 산업용 로봇, 공작기계, 반도체 폴리셔, 유리기판 등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웨이퍼 연마 장비를 삼성전자 양산단에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어제 따끈따끈한 뉴스였으니까 스맥을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뉴스를 빨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페이스X가 16% 폭락해서 현재 우리 증시의 우주항공 쪽 섹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마이크론은 엔트로피크 메모리 공급 투자 계약하면서 마이크론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고, 또 AI 가격 파괴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딥시크가 쏘아 올린 겁니다. 딥시크가 미국 빅테크 독점을 흔들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중국의 AI 기업이죠. 중국의 가격을 낮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또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 144조 경협 독일과 나토 안보망을 형성하는 부분, 그리고 60조 캐나다 잠수함 이번 주 결론나는데, 조선 쪽, 그리고 또 엔진과 관련된 또 엔진, 수소 엔진이라든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범한 퓨얼셀 등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히토류 무기화에 맞선 K 원료 확보가 승부 가른다. 자, 히토류 공급망에 관련된 내용, 관련 종목은 LS, 포스코, 고려 아연 등이 되겠습니다. LG화학이 전자소재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동박적층판 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박적층판 관련 종목도 체크해야 되고, 대장주는 LG화학이 되겠습니다. 스맥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뉴스 하나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폴리셔 장비 공급 확대하는 부분,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도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주 다행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스맥을 살 거고요. SAMG 엔터 같이 흐름을 보겠습니다. 스맥은 산업용 로봇 관련 종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리셔 장비를 공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시초가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스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하락을 한다면 2,900원 전후에서 2차 매수를 하겠습니다. 2,900원 전후에서. 장이 쉽지 않지만 이제 철저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만 공략을 하겠다. 2차 매수 후에 마이너스 3% 자율선절, 거기 자리는 2,800원이 되겠습니다. 2,800원 오면은 자율손절입니다. 완전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서 2,800원 오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SAMG, 쌈지엔터도 같이 볼 겁니다. 쌈지엔터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맥과 쌈지엔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을 좀 올려주시는데, 삼성전기 우선주, 대우건설 봐드릴게요. 궁금하신 종목 오늘은 특별히 봐드립니다. 종목 대응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는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시간 범위 내에서 종목 대응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종목 있다면 하나씩 종목명과 매수가 올려주세요. 대응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오늘 매수하는 종목은 스맥이라는 산업용 로봇 종목입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긍정적입니다. 외국인이 연속해서 5일 매수했고요. 한 달 동안 27억을 샀습니다. 항상 종목을 올리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같이 적어주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맥 시초가 2,930원입니다. 2,930원. 흐름 괜찮습니다. 자, 스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2,930원, 시초가가 2,930원이죠. 3일 2,930원. 현재가는 3,000원인데요. 2.3% 수익인데 좀 더 보겠습니다. 시초가에 샀고 3,000원, 3,005원 왔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적어보세요. 대응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맥 쭉쭉 올라갑니다. 3,030원. 3,030원. 이제 수익 축하드립니다. 3,030원. 3,050원. 4%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수익 마무리합니다. 요즘 쉽지 않으니까요. 시장이 코스피 마이너스 0.29%, 코스닥 마이너스 0.28%. 자, 스맥 수익 축하드립니다. 3,050원까지 올라왔네요. 3,050원까지. 4.1%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가볍게 수익 마무리. 조금 더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완전 바닥주니까 스맥은 사셨다고 한다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해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익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완전 바닥이고요. 주봉에서 240주선이니까 저는 또 매일 종목을 내보내두고 또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보지만 더 오를 겁니다. 스맥은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익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목들을 봐드릴 수 있는데, 인생권사님 지금 3,040원에 사셨어도 괜찮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주봉을 봤을 때 240주선이잖아요. 240주선에 있는 상황이고요. 더 볼 수 있습니다.
더 볼 수 있으니까 3,040원에 사셨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4% 수익을 냈는데 인생권사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신 거 3,040원에 사신 거 더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보유하셔서 큰 수익 내시고요. 일단은 시초가 2,930원에 사서 3,050원 4.1% 수익으로 마무리했지만 더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3지 SAMG 엔터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이군요. 5일선 25,300원 5일선 부근에 지금 있어요.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수익성 괜찮습니다. 엔터도 끼가 있어서 한번 매기가 붙으면 이렇게 올라버려요. 하락을 하는 것도 한 번씩 반등 나오죠. 이렇게 하락 중에도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SMG 엔터. 그래서 5일선을 지지하고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고요. 어제도 한번 슈팅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주봉이군요. 주봉으로 봤는데 5주선에 지지고 지금 21선 지지를 봐야 되는데 21선 25,600원 회복하는지 지켜보시고 SMG 엔터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타바이오 안내를 드렸고요. 삼성전기 우선주 신고가 경신 아닙니까? 삼성전기 우선주. 자, 삼성전기 우선주 신고가긴 한데요.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 소폭 빠지는데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을 대응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주봉을 바라보면 이거거든요. 윗꼬리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윗꼬리가 길어지는데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기 우선주는 삼성전기를 따라가는 따라쟁이잖아요. 물론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따라가는 따라쟁이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제 0.5% 하락이고 SK하이닉스가 보합권으로 빠지는데 NXT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보합으로 지금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는 거는 곤란하니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기 MLCC 대장주긴 한데요. MLCC 대장이긴 한데 삼성전기가 신고가를 엊그제 경신했고 한 번 더 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칠 수는 있다. 그런데 불안한 것은 이제 월봉이거든요. 계속 제가 월봉을 주시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월봉. 6월 30일 완성되는 월봉을 보고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선지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 이번 6월이 쉽지 않을까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주목을 해야 돼요. 연기금은 매수 여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연기금은 이제 빠져나갈 명분을 찾고 있다. 삼성전기, 우선주, 삼성전자 다 삼성전기, 우선주, 삼성전기 다 연기금이 샀다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삼성전자의 경우도 연기금은 매수지만 최근에 빼고 있죠. 3일 연속 빼면서 7월 달에는 이제 매수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6월에 리밸런싱을 유예시키면서 7월 달에 리밸런싱해서 기계적인 매도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 연기금의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다 함께 봐야 됩니다. 삼성전기나 하나, 삼성전기 우선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우선주는 삼성전기를 예의주의하면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냥 삼성전기 우선주 더 오를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적절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쫄리거든요. 저 위에 있을 때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저렇게 쫄리게 만드는 종목은 저 개인적으로는 수익 기회 때 탈출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저는 바닥주만 공략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시초가 부근으로 왔네요. 시초가 부근으로 왔는데 괜찮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괜찮습니다. 자, 시초가에 사서 3,05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사셔도 괜찮고 인생관사님 입장은 3,040원에 샀어도 수익의 기회는 분명히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 29,000원. 자, 대우건설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대우건설 역시 현대건설과 같이 보자 이겁니다. 자, 현대건설, 대우건설 차트는 똑같습니다. 지금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기대되는 부분은 이란 전쟁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종전 협상이 MOU를 체결했어도 2달간 디테일한 협상을 하는 동안 계속 좀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대건설도 이렇게 오르다가 빠지는 거죠. 이렇게 올랐다가 61선에서 빠졌다 이거죠. 지금 대우건설도 똑같습니다. 61선이 하향하고 있죠. 대우건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우건설은 현대건설보다 차트가 긍정적입니다.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냐? 다 지금 정배열이죠. 60, 120, 240. 60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 60이 현대건설은 60 라인이 하향을 했는데 대우건설은 좀 상향 중입니다. 대우건설을 얼마에 사셨어요? 29,000원에 사셨네요. 29,000원. 최근에 29,000원 갔을 때가 5월에 갔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29,000원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먼저 위로 가면은 여기가 저항이 될 것이고 아래로 간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가 될 것이고 121선이 지지가 되고 위로 가면 상단이거든요. 자, 구름청 상단의 가격은 여기입니다. 여기. 거기가 좀 센 저항이 될 거라 봅니다. 여기 오면은 저는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121선 먼저 오죠. 121선 왔다가 구름청 상단 저 위까지 가는 데는 어렵죠. 빨리 가는 데는.
일단 여기 저항이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위쪽으로 먼저 가면 여기에서 일단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아래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121선이 추가 매수 기회를 주면서 이제 구름층 상단보다는 바로 여기가 이제 매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먼저 가면 여기가 매도 포인트. 먼저 간다면. 근데 아래로 빠진다면 여기는 추가 매수 기회. 그러나 먼저 가게 되면 부담 없이 가는데, 아래로 빠졌다 가면 매물대 때문에 먼저 봤던 목표가까지 바로 가는 데는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바로 위로 가면 여기가 1차 매도 포인트. 아래로 갔다가 올라오면 여기가 또 강한 저항.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은 어떤 종목이냐? 우리 기술 매수가를 적어주시라니까요. 매수가 안 적어주면 전 안 드립니다. 길효이님 매수가 적어주세요. 자, 성일 하이텍 김종현님도 매수가는 안 적어주셨습니다. 매수가 안 적어주시면 대응 안 합니다. 매수가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스피어 단지맘님 스피어 4,860원. 스피어는 이제 우주 쪽인데요. 우주 쪽인데 스페이스X가 16% 급락하면서 우주항공 쪽 다 안 좋아요. 스피어, 인텔리언테크, 컨택, 센서뷰 등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6% 급락이고, 또 한국항공우주는 어떨까요? 한국항공우주만 상승하고 있네요. 한국항공우주는 상승. 그리고 우리가 수익 냈던 컨택은 5% 하락. 자, 5% 6% 하락이죠. 오늘 스피어도 오늘 급락했다가 이제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스피어는 지금 60주선에 있죠. 60주선 여기를 지지받으려고 합니다. 자, 스피어가 얼마라고 있죠? 매수가가 48,300원. 지금 반토막보다 더 아래로 왔죠. 그런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반토막 이상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지받아야 될 때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스페이스가 급락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 241선이거든요. 1년 주가 평균 자리예요. 60주와 241선 거기서 이제 지지를 성공해야 되는데, 일단 일부러 깬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인은 316소 사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일단 지지라인을 깨고 보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근데 스피어의 지금 수급 현황을 봤을 때는 이 지지라인을 깼지만 다시 회복을 하지 않을까. 오늘 우주항공 세트가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좀 반등할 것이라 봅니다. 지금 바닥권에 왔고,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48,000원 매수가까지 오는 데는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 거다. 조금 전에 대우건설 말씀드렸듯이 대우건설이 이 포인트에 있을 때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위로 가면 여기가 되고 아래로 가면은 여기가 되는데, 지금 스피어도 똑같잖아요. 여기서 위로 가지 않고 먼저 아래로 왔단 말이에요. 아래로 왔다 그러면 여기는 좀 들이대야 될 추가 매수 자리가 되죠. 그런데 위로 바로 갔다면 여기가 목표가 되는데, 목표가 바로 위로 갔으면 여기서 이제 매도의 기회를 주었는데 아래로 빠지면서 악성 매물이 형성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박스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 1차 강한 저항이 2억이 평균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목표가가 낮아져 버렸습니다. 아래로 빠지는 바람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저 목표를 잡고 저 가격대 범위, 저 가격의 평균한 자리, 그 자리가 목표가 아닌가. 아짱님도 26,000원에 사셨네요. 스피어를. 아짱님은 26,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손절할 가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손절은 아니죠. 여기서 바로 더 수직 낙하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외국인도 사고 있죠.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는지 볼게요. 오늘 또 사나? 오늘은 좀 파네요. 오늘은 파는데 더 봐야 됩니다. 오전까지. 이미 스페이스X가 급락한 것을 지금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반영해서 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피어는 더 급락할 거라 보고 지금 손절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신 차리고 여기서 반등할 때 반등의 목표를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짱님은 더 빨리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스페이스X의 그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상장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예요. 스페이스X 상장한다 그러면 상장 전에 실을 뺐어야 되죠. 이런 자리에서 뺐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민감하지 못해요. 스페이스X가 흥행을 보여주면서 더 상승하면 같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흥행 이벤트가 끝나면 급락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빠진 거예요. 물론 증시도 안 좋았고. 그래서 반등의 목표를 아짱님은 좀 더 빨리 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짱님은 좀 더 빨리 두고, 앞자리가 3자로 바뀔 때, 그때가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단지맘님은 여기를 목표로 두고 하되 좀 낮추셔야겠죠? 평단을 낮추셔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MBR 모션 태사님 해드릴게요. MBR 모션 이것도 과거에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MBR 모션이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빠졌는데, MBR 모션 언제 샀었냐면 꽤 오래전에 샀거든요. MBR 모션이 나올 거 여기 있네요. MBR 모션 2월 26일에 샀네요. 우리가 2월 26일 19,000원대 19,000원대 사서 26,000원까지, 물론 29,000원까지 갔지만 MBR 모션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낸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MBR 모션 2월 달이군요. 2월 달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고,
또 여기서 급등이 나왔고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보호 예수가 좀 풀리지 않았을까요? 3개월, 6개월짜리. 딱 그때예요. MBR 모션이 상장한 때가 1월 14일이니까 3개월 지난 4월 15일 전후한 자리, 4월 15일 여기서 보호 예수가 풀렸을 텐데 신나게 팔았을 것이고 이제 6개월 뒤 7월에 보호 예수 물량이 쏟아질 텐데 그 전에 이제 급락이 나왔네요. MBR 모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피보나치로 본다 그랬죠. 피보나치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을 잡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피보나치 조정 때 고점에서부터 마디 자리를 체크해보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까 보는 겁니다. 반대로 바닥에서부터 여기 바닥 잡은 자리부터 본다면 마디지로 잡히나. MBR 모션은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은 의미 있는 중장기 이평선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피보나치로 대응하거든요. 피보나치 마디 값을 보면서 마디 자리를 체크하거든요. 여기죠, 여기 마디 자리가. 여기 바로 여기가 마디 값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바닥을 잡는 완전히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락의 마침표 자리가 저는 7,000원부터 8,000원 자리로 봅니다. 좀 더 하락해서 7,000원부터 8,000원 자리. MBR 모션은 17,600원에서부터 좀 반토막 났는데 추가 매수 자리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바로 살 적은 아니고 7,000원부터 8,000원 사이 왔을 때가 저는 추가 매수 타임이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급락을 하고 있네요. 20% 급락을 하는데 여기가 추가 매수 자리라고 봅니다. 반등의 목표는 반등했을 때 이제 마디가 형성이 될 거예요. 마디 형성되는데 1차 저항 자리가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차 만원대 부분이 자릿수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반등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저점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저점 매수 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BR 모션은 1월에 상장을 했고 또 풍력, 로봇, 회전, 직선 운동이 적용되는 전동체 그리고 감속기도 개발하는 그런 회사죠. 로봇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스맥은 우리가 빨리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스맥은 잘 시초가 부근에서 버텨주고 있네요. 다행히. 시초가 부근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하락 종목이 어제 비슷하게 7배 이상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BR 모션 이해되셨죠? 매수가를 적어주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매수가를 적어주세요. 길효연님 매수가 적어주세요. 매수가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김정현님 매수가 적어주세요. 종목만 올린다고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광전자이네요. 광전자 많이 치면 광전자는 광섬유 때문에 올랐었죠. 광섬유, 대한광통신, 광전자, 비썸전자 이런 종목들, 빛과 전자 이런 종목들 다 같은 패턴이었죠. 광전자 매수가가 12,800원, 12,800원에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30% 이상. 자, 12,800원 자리는 여기거든요.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이다 보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이 A, B, C 형태로 하락이 나왔네요. 그런데 A, B, C에서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깨면 1, 2, 3, 4, 5까지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방 경직을 보인다? 그러면 상승 추세로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겠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의 목표는 여기가 될 겁니다. 이 부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상승으로 전환되면 그러면 매수한 가격 근처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하락으로 전개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근거는 잘 판단하세요. 이 전저점 여기를 깨면 하락 파동이 또 연장이 되면서 여기까지 간다는 신호니까 제가 광전자를 들고 있다 그러면 여기를 깨면 일단 손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기 기다렸다가 이 상황을 보면서 수급 상황을 보고 하방 경직을 보이면 그때 매수하겠죠. 광전자는 지금 광섬유라는 그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글쎄요 라는 판단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매출액 1,300억에 영업이익이 15억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4,600억의 시가총액은. 물론 광섬유가 미래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2조죠. 2조 3천억. 그 이유는 광섬유 쪽에서의 대장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2조까지 왔어요. 광전자도 물론 광섬유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의 의미적인 부분이죠. 그만큼 빛으로 전달되는 전기는 그만큼 빠르기 때문입니다. 전송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갈림길이 있다 이거죠. 여기를 먼저 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먼저 가느냐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를 먼저 가면 여유 있게 매도하시면 되는데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1차 목표였던 자리를 늦게 갈 거니까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목표가가 수정이 되죠. 수정되면서 여기가 또 이제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참고하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목표가가 낮아지는 거죠. 1차 목표였던 것은 바로 위로 치고 가면은 목표하는 자리가 보이는데 그 근거는 전 저점이라는 거죠. 이 저점을 깨면은 여기까지 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주식은 확신의 게임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이니까요. 확률의 게임. 확률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 게임이니까 이런 확률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성일하이텍 66,600원 매도 못 하셨네요. 자, 성일하이텍을 우리가 언제 샀냐면 성일하이텍 이거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라고 했나요? 제가 성일하이텍 5월 28일에 샀네요. 5월 28일 64,500원에 사서 68,000원에 빠져나왔는데요. 못 빠져나오는 걸 제가 이해는 합니다. 빠져나오기 쉽지 않죠. 그 매도 포인트가 있었는데 매도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포인트가 왔어도 거기서 매도를 못하죠. 우리 65,800원에 사서 68,000원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결국 손절도 처리 못하고 그냥 보유하시는 거죠. 주린이들의 특징입니다. 주린이들 대응 못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대응이 쉽지 않아요. 코스닥 지금 3%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성일하이텍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못 빠져나오고 그대로 놔두셨는데 방치죠. 늘상 말씀드린다면 항상 어떤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정해놓고 거기를 빠지면 그 다음 라인까지 갈 것을 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여기를 뺐으니까 그 다음날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깼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죠. 근데 손절을 못해서 지금 급락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인데요. 성일하이텍은 바닥을 잡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바닥을 여기로 봅니다. 여기 초반. 이 가격대 초반은 들이댈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를 6만 원 했다면 추가 매수를 저기로 하게 되면 평단이 5만 원으로 낮춰지죠. 1차 매수했던 물량만큼 여기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평단이 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5만 원으로 낮아져요. 그리고 목표가 바로 평단이 했던 그 가격대 부근이 되는 겁니다.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를 목표 삼느냐? 의미 있는 지지라인을 깨버렸잖아요. 근데 그 지지라인이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241선이면서 동시에 60주선이에요. 그 가격이. 아시겠죠? 여기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했을 때 바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평단이 5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이 종목은 저는 관심권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부근에 오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자, 다음 종목은 뭡니까? 인생 원사님 내방 하셔도 됩니다. 내방 신청하십시오. 자, 바이오 스마트 보겠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자, 바이오 스마트도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바이오 스마트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2,850원. 2,850원. 지금 바닥이니까 괜찮네요. 바이오스마트는 언제 샀냐면 올해 보유했었습니다. 바이오스마트 올해 보유했다 결국 수익 냈어요. 3월 달에 4,720원에 샀다가 4,960원. 바이오스마트 4월 달에 샀었네요. 4,720원에 샀다가 팔고 나왔네요. 여기서 팔고 나왔네요. 바이오스마트 우리가 4월 달에 샀던 종목입니다. 3월에 샀던 종목. 자, 바이오스마트 IT 기기, IT 관련 기업이고 또 바이오 의약품도 하는 회사인데요. 영업이익이 300억, 200억, 300억 나오는 회사거든요. 200억 나오죠. 200억. 근데 시가총액이 650억이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주가도 이렇게 뺐으니 우리가 매수했던 게 4,700원 이랬는데 그거보다 지금 반토막 났네요. 바이오스마트도 공략을 하기 좋은 바닥 종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을 보면 신저가를 만들었단 말이죠. 신저가. 너무나 저평가된 기업이고 이렇게 홀대 받을 종목이 아닌데 너무 홀대를 하고 있네요. 근데 2,850원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자리가 바뀔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아시겠죠? 수익 내기가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좋다. 매수가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매수가가 좋네요. 한 종목씩만 해드리는데요. 한 종목씩만. 2종목 이상 올리지 마시고요. 한 종목만 해드립니다. 길회님 아직도 매수가를 안 적어주셨어요. 매수가를 적어주셔야 해드립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DSC 16,000. DSC 인베스트먼트. 자, DSC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볼까요? 이 회사가 퓨리오사에 투자를 하는 회사고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영업이 굉장히 잘 되는 대단한 회사가 맞습니다. 영업이 200억대, 시가총액 2,600억, 저평가인 상황이에요. 이 회사는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내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너무 뺐네요. 241선까지. 241선은 바로 60주로 연결됩니다. 241선은 60주다. 공식입니다. 공식. 241선 60주 맞죠? 그래서 241선에서 반등하느냐 60주까지 확인하느냐 요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더 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60주 라인 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전 들이댈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저는 관심 종목이 둬야 된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두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는데요. 관심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얼마냐 16,000원 거의 반토막 났는데 여력이 있으시다면 이 구간에서는 좀 더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60주선인데 60주선이 9,450원 정도 되거든요.
9,450원. 그리고 241선은 1년 주가 평균 자리, 1년 주가의 평균이 240원, 9,700원이에요. 그러니까 9,400원부터 9,700원 이 범위가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목표 가격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 사이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 사이로 잡고 가시면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종현이 아까 제가 성일 하이테 해드렸는데 들으셨죠? 성일 하이테. 임용조님이 66,000원에 매수하셨다 그래서 김종현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성일 하이테. 그리고 빛과전자 한 종목만 해드릴 텐데요. 빛과전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전자 언급드렸는데 빛과전자 같습니다. 빛과전자도 같은 패턴을 보여준 겁니다. 빛과전자도 빛으로 전기적 신호를 전송하는 그런 기반의 기업이거든요. 광전자하고 차트는 비슷하고 물론 더 하락을 했습니다. 대한광통시 광전자가 대장주였고 이런 빛과전자는 이동주였기 때문에 근데 영업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전자는 그렇게 봤어야 됩니다. 대한광통신 광전자가 주목을 받을 때 빛과전자는 따라서 주목을 받은 거죠. 후속주로. 그러니까 대한광통시처럼 급등하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올랐고 신고가를 경신 못하고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121선 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요즘 코스닥 종목들 지지 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못해요. 121선 6개월 자리 평균이거든요. 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멀어지죠? 그럼 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지금 앞에서 보여줬던 종목들이 다 그러잖아요. BSC 인베스트먼트도 121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241선까지 온다 이겁니다. 빛과전자도 지금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또 안 적어주셨네. 그래서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오면은 여기가 이제 매수가가 될 겁니다. 추가 매수가. 여기서 매수하면 목표는 또 여기가 낮아지고 만약 위쪽으로 가면 이 평균한 자리가 또 2차 목표가 되는 거고 참고하십시오. 여기는 매수 자리. 1차 매도 목표 자리는 여기, 2차 매도 목표 자리는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빛과전자는 안타깝게도 120선을 깨서 241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펄어비스 가격이 매력적이라 평당가 46,000원에 또 사셨다고요?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를 우리는 얼마에 샀나요? 펄어비스 아주 저평가됐다. 바닥이라고 해서 우리가 샀던 게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3개월. 펄어비스 3월 23일에 42,000원에 사서 77,000원. 80% 수익을 냈는데 37,000원으로 빠졌네요. 46,000원에 사셨군요. 펄어비스는 게임 흥행이 됐죠. 우리가 완전 바닥에 샀습니다. 여기서. 흥행되면서 88%, 80 몇 프로 수익 냈고요. 다시 또 바닥에 왔죠. 지금은 완전한 바닥으로 저는 보는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120주까지 깨면서 물론 여기 오면은 더 확실한 바닥이긴 한데요. 지수가 무너지면 더 오긴 올 겁니다만 지금도 바닥이라 저는 봅니다. 반등의 목표는 지지를 못 받은 자리, 여기 저항을 받았던 자리, 여기를 봅니다. 여기 반등의 목표는 46,000원까지 오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이 가격과 이 가격의 평균한 자리 여기를 현실적인 목표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추가 매수는 35,000원부터 36,000원 사이 그 가격이 오면 좋겠죠. 35,000원부터 36,000원 사이 이렇게 자, 한 종목씩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해드렸습니다. 안 해드린 종목 없죠? 딱 한 종목, 두 종목 이상은 안 되고 여러 종목 하실 거면 내방 하셔야 되고요. 5종목 이상 너무 종목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내방을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종목이 많아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방 신청하시고요. 5종목 이상이신 분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하니까요. 대응법을 다 챙기셔야죠. 반토막 이상인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20종목, 30종목 있으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지난달부터 종목을 줄여라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5종목 이상으로 줄여라 말씀드렸습니다. 스맥은 우리가 시초가에 사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마무리했는데 지금 사셔도 괜찮고 3,000원 이상에 사셨던 인생권사님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지수가 지금 3% 코스닥 3% 정도 빠지잖아요. 쉽지 않은 장세라 지금 종목들 다 해드렸는데 자 이런 급락자기도 수익 못 낸 종목 지금 빈칸 있긴 한데 그래서 수익을 꽤 냈어요. 계속 냈습니다. 지금 못 낸 거 리가캠, KC, 차바이오텍, 다날 이렇게 수익을 못 냈습니다만 계속 안내를 드릴 겁니다. SAMG, 쌈지엔터 빠졌는데요. 쌈지엔터 제가 2차 매수가를 24,000원으로 안내 드렸거든요. 24,000원 안 왔습니다. 쌈지엔터는 24,000원이 추가 매수 자리. 그리고 스맥은 2차 매수가 2,900원인데요. 2,900원짜리 곧 오겠네요. 스맥은 2,850원, 2,9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스맥은 4% 수익을 빨리 내고 나왔는데 아직 매도 못 하시면 괜찮다. 완전 바닥이거든요. 스맥은 241선이죠. 240주선이죠. 240주선입니다. 이 자리. 스맥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요. 삼성전자의 폴리셔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리기판 장비 수주도 기대한다.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자, 두 분만 더 해드립니다. 두 분만. 엔젤님 중앙첨단 소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2,245원. 이 정도 반토막 났죠. 반토막인 종목이 많다고요.
올해 3,000원까지, 3,000원까지는 아니고 3,060원까지 올랐다가 3분의 1 토막. 고점에서부터, 올해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 났어요. 중화첨단 소재가 하는 게 건축자재, 그리고 PV, 통신기기, 전동차, 친환경 제품, 물류센터 구축, 전기차 시장 확대했다는 리튬염 유통. 2차 전지 섹터에 편입이 되고 있죠. 근데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매출액은 부진하고 200억대 매출액에 영업 적자. 요거 하나가 좀 살려놨죠. 영업 흑자를 내면서 2년 또 적자. 만약에 이게 흑자가 아니었으면 관리 종목 편입 대상이 됐겠죠. 5년 연속 적자였으면. 근데 이거 하나가 좀 살려놓은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200억 거품이죠. 프리미엄 효과, 2차 전지 리튬과 관련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진 겁니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자, 매수가가 2245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기에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5월에 2000원대 초반에 거래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지금 반토막 났는데, 지금 이게 저점이냐라는 걸 체크해야 되는데요. 1000원대, 1000원이 한 번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저점이라고 봅니다. 한 번이 깨질 수 있다. 그때가 저점이다. 그래서 900원에서 1000원짜리 그때가 오면 추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평선이 계속 다 우하향하죠. 올라가지 않잖아요. 240일, 120일, 60일, 20일 다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매물대죠. 올라가면 갈수록 21선 맞고 빠져. 또 올라가도 61선 맞고 빠져. 120선 맞고 빠져. 올라도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하향하는 21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그래서 1차적인 목표 타점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0원에서 1000원 사이 오게 되면 매수를 잘 하게 되면 1차 저항 라인이 저기가 되는 거죠. 다음은 제가 왜 설명 안 드리냐면 여기 맞고 또 빠질 수 있으니까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900원에서 1000원짜리에서 매수를 하면 평단이 14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1400원. 1400원 평단을 맞추고 이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15% 손해보고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전략이 좋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2000원짜리까지 오는 것을 하염없이 1년, 2년, 3년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손해로 빠져나온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진건설 로봇 마지막으로 해드립니다. 이번에 재건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합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윗골이 길게 달린 이게 안 좋았죠.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래로 누르는 힘, 위에서 그냥 확 던져버린 힘이 작용하면서 주구장창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힘이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MOU는 했지만 지금 난항을 겪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전쟁은 진 거다라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진 전쟁이다. 전진건설 로봇은 이제 주봉이 여기를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거죠. 여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전진건설 로봇. 바닥을 기대하는 종목이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라고요. 전진건설 로봇. 바닥을 기대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래서 여기까지 바라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도 바닥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가 의미 있는 바닥이라 보는 거예요. 한 43,500원 전후가 되겠는데 매수가가 지금 69,000원인데요. 69,000원 이 가격 여기거나 여기 계속 여기 왔을 때 매수하셨겠네요.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속임수에 당한 거죠. 계속 위를 바라보게 만드니까 저라도 이걸 보고 있었으면 당했을 겁니다.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걸 보고 있었으면 여기서 살 가능성이 높아요. 배영환님. 저도 똑같습니다. 위를 치니까 더 가겠지. 그런데 대응을 못하죠. 못하죠. 여기서. 눌러버리니까. 그냥 다시 반등하겠지. 그런데 또 눌러버리죠. 공매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공매도를 볼까요? 공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다행입니다. 공매도가 많지 않다. 라고 하는 건 정말 다행이고 이렇게 빼기도 쉽지 않거든요. 크게 뺄 이유가 없는데 크게 뺀다는 것은 저는 다음 매수 자리를 보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는 게. 그래서 43,000 초반 43,000원 초반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매수가가 69,000원이니까 그럼 11만원 5만원 평단이 한 55,000원 정도 55,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근데 55,000원까지 바라보지 마시고요. 현실적 목표는 여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병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맥 수익 축하드리고요. 스맥 수익 축하드리고 내일 또 기대하십시오. 내일 또 종목 대응 안내를 드릴게요. 현재 코스닥 3.3% 급락이 나오면서 좀 시장 쉽지 않습니다. 하락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종목 많은 종목들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내방 시청하십시오. 내방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종목이 많으면 대응이 어렵죠. 이제 세 종목으로 바꿀게요. 세 종목 이상이시면 5종목 그러니까 나는 해당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세 종목 이상이시면 포트폴리오 변경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